폭염특보가 발효된 대구 경북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캠핑카도 증가했습니다. 주택가에 방치된 캠핑카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2주년을 맞아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유치를 가장 큰 성과로 꼽은 봉화구는 남은 임기 동안 취임 초에 구상했던 계획들을 하나씩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문길 경산시 의장이 후반기 경산시의회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대구 경북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고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며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선 8기가 2주년을 맞아 반환점을 돌면서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박형국 봉화군수는 지역의 미래를 바꿀 여러 역점 사업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남은 임기 동안 취임 초에 구상했던 계획들을 하나씩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민선 8기 봉화군정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단연 양수발전소 유치입니다. 박형국 봉화군수는 LG 헬로비전과의 대담에서 오는 2036년 완공 예정인 500메가와트급 양수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에 따른 지역 발전의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약 10년의 공사 기간 동안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봉화군청 개청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70%가 지역 자금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봉화 양수발전소가 가동되면 지방세 등 직접 지원금 1,200억 원과 고용효과 6,700여 명,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 1조 3천억 원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봉화구는 양수발전소 주변에 홍보관 등을 조성해 분천 산타마을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등을 잇는 체류형 관광자원 구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베트남밸리 조성도 봉화군이 총력을 기울이는 역점 사업입니다. 국내 유일한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최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구호 주한 베트남 대사 등 양국 주요 인사의 발길이 이어지며 국가 간 사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만큼 수해 복구와 예방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박 군수는 국비 1,566억 원을 확보해 지난 6월까지 재해복구 사업장 398곳 중 387곳을 준공하는 등 수해 복구율이 94%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핵심 사업들을 착실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과도 거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남부 구축 고속도로 건설, 산림특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유치 등 취임 초에 구성하고 준비했던 계획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서 이 밖에도 봉화구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확보한 112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청년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으로 지역 기반 산업인 농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캠핑카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캠핑카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소유자는 단속이 느슨한 곳을 찾아 얌체 주차하기 일쑤인데 그 때문에 거주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 25 홍하영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앞입니다. 도로를 따라 캠핑카와 화물차가 줄줄이 서 있습니다.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지만 이곳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다만 수성구청이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를 허용한 도로인데요. 하지만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인해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밤샘 주차에 화물차들까지 슬쩍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곳은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이 그어진 도로로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합니다. 주차 금지 현수막은 붙어 있지만 구청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보니 소문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 장기 주차, 밤샘 주차를 하는 겁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불편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얌체 주차한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캠핑카로 인해 생긴 그늘로 인도가 어둡다 보니 아예 차도를 걷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운전자도 위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캠핑카가 나름대로 덩치도 좀 있고 좀 크고 해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야간에는 좀 여기 많이 시야가 가리고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좀 불편한 게. 수성구청은 지역 내 주차장이 부족해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는 소유자 면담을 통하여 올해 초 매호동에 조성한 캠핑카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여유가 있지만 이 주차장은 추첨을 통해 일정 기간만 이용할 수 있어 기간이 끝나면 캠핑카 소유주가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캠핑 인구 증가에 따른 캠핑카 주차 문제, 시대 흐름에 맞는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각 지역마다 의회 후반기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안문길 경산시 의원이 제9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이 시간엔 안문길 의장 연결해서 경산시의회 운영 계획을 비롯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9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9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안문길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큰 영광임과 동시에 28만 경산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결기관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더욱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경산시의회 후반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9대 후반기 경산시 의회는 전반기 의회에서 쌓아온 의정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내실 있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동행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오직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는 소통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산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 역할을 충실히 하되 경산의 미래를 위한 공동 운명처로서 경산시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갖춘 성장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호 존중 속에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전문성 있는 의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의원 역량 강화 교육과
입법 연구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상을 끊임없이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산 시민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산시 의회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담아내기 위해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경산시 의회가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휘날리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피 흘리며 불끈 쥔 주먹을 치켜올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 사진 한 장이 미국 대선판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테러를 당한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올랐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레이건은 취임 70일 되는 날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는데 지지율이 무려 83%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사례도 있죠. 2006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에 커터칼 테러를 당했는데 그 와중에도 대구는요?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테러를 당하는 정치인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일반 대중의 동정심과 자기 진영의 결집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의 피격 이후 버티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함으로써 요동치는 전국 속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꼽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역 관세, 부과에 따른 갈등, 김정은과의 직접 거래에 따른 한반도 안보 불투명성,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후폭풍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환경이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워싱턴 채널은 물론 특사 파견을 통한 사전 교감이 시급합니다. 외교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역량이 검증된 인사가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할 겁니다. 외교의 본질은 국가의 이익 극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존립하고 융성해야 지역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5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이반면 주민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합니다. 이번 조치는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의 건의에 승인된 것으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들은 주거용 주택과 상가, 농업용 시설 피해 등의 복구를 위한 경우 수수료 전액을, 그 외에는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